안녕하세요. 마음연구실입니다. 생일 파티에 초대받았습니다. 친구가 오랜만에 사람들을 모은다며 꼭 와달라고 했죠. 도착해보니 이미 자리는 가득 차 있었고 사진도 찍고 케이크도 자른 뒤였습니다. 늦은 건 아니었습니다.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으니까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진짜 시작은 2시간 전이었다는 걸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고 단체 채팅방에도 공지가 없었습니다.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지만 대화는 이미 끝나버린 이야기들로 가득했습니다. 옆 사람이 친절하게 설명해주려 했지만 그럴수록 더 바깥에 있는 기분만 들었죠. 그날 일찍 자리를 떴고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이게 실수였을까? 아니면 원래 나는 이 정도 위치였을까? 사람 관계는 갑자기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웃으며 지내던 관계가 어느 날 조용히 끝나는 데는 분명한 전조가 있죠. 상대는 아직 괜찮다고 느끼는데 한쪽 마음은 이미 떠나기 직전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듣는 사람일수록 이 신호는 더 늦게, 더 깊게 옵니다. 오늘 이야기할 건 바로 그 순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관계의 경고음입니다. 조금 더 풀어보겠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 있습니다. 만나면 늘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고 대화도 무난하게 이어졌죠. 하지만 어느새 약속을 잡는 쪽은 항상 나였고 일정도 내가 맞추는 쪽이었습니다. 비용을 나누자는 말은 나오지 않았고 자연스럽게 내가 처리하는 흐름이 반복됐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니라고 넘겼고 관계라는 게 원래 그런 거라 생각했죠. 그런데 이상한 건 꼭 내가 힘들 때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해 연락하면 이미 다른 일정이 잡혀 있었고 아프다는 말엔 짧은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대화는 금방 다른 이야기로 넘어갔고 내 상황은 거기서 끝이었죠. 반대로 상대가 힘들 때는 밤이 늦어도 전화를 받았고 주말 계획도 바꿨습니다. 이쯤 되면 대부분은 마음이 복잡해지는데 착한 사람들은 바로 말하지 않습니다. 서운함을 표현하는 대신 스스로를 설득하며 한 번 더 상황을 지켜보거든요. 정말 바쁜 걸 수도 있고 우연히 겹친 걸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감정이 아니라 관찰을 시작합니다. 연락의 비율을 보고 부탁의 방향을 보고 고마움이 표현되는지를 봅니다. 내가 시간을 썼을 때 어떤 반응이 오는지, 내가 부탁했을 때 태도가 달라지는지도 지켜보죠. 겉으로는 여전히 웃고 있고 친절하게 대하니 상대는 아무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사이 마음속에는 작은 기록들이 쌓이고 있습니다. 이건 소심함이 아닙니다. 관계를 쉽게 끊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방식이거든요. 섣불리 판단하지 않기 위해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닌지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생각보다 길고 겉으로 드러나는 변화도 거의 없죠. 심리학에서는 이런 과정을 관계에 대한 투자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시간과 감정을 많이 쓴 관계일수록 쉽게 포기하지 못하는데 보상이 계속 부족하면 결국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착한 사람들은 이 투자 기간이 유독 긴 편이고 그래서 더 늦게 결정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아주 분명한 장면이 등장합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친구가 아니라 편리한 선택지였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죠. 존중이 빠진 농담, 반복되는 약속 파기, 미안함 없는 부탁 같은 장면들이 겹치면서 확신이 생깁니다. 이 관계는 더 나아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이때 흥미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더 이상 따지지 않고 설명하지 않고 감정도 터뜨리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수십 번 기회를 줬고 결론까지 내려졌기 때문이죠. 싸우는 것조차 에너지 낭비라는 계산이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행동은 조용합니다. 먼저 연락하지 않고 제안에는 정중히 거절하며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상대는 갑작스럽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오랜 시간 준비된 이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 들어선 착한 사람은 거의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미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할 만큼 했고 참고 볼 만큼 봤다는 확신이 남아있죠. 그래서 후회도 적고 다시 시도할 이유도 사라집니다. 연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옵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주는 관계를 정리한 뒤 사람의 뇌에서는 안도와 보상 반응이 동시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위험에서 벗어났을 때와 비슷한 신호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들은 슬픔보다 오히려 가벼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관계를 정리한 뒤에 남는 감정도 생각보다 분명합니다. 미안함이나 후회보다 먼저 드는 건 이상할 정도로 큰 안도감입니다. 마치 계속 조이던 끈을 풀어낸 느낌이고 숨이 트이는 감각이죠. 그동안 얼마나 애쓰고 있었는지를 떠나고 나서야 몸이 먼저 깨닫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변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너무 냉정한 거 아니냐, 한 번쯤은 더 이야기해 볼 수 있지 않았냐고 묻죠. 하지만 착한 사람에게 그 말은 이미 지나간 이야기입니다. 말하지 않은 게 아니라 충분히 말했고 충분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건 상대가 몰랐다는 사실이 아닙니다. 알 기회가 있었는데도 보지 않았다는 점이죠.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고 반복되는 호의를 기본값으로 착각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떠난 뒤에야 뒤늦은 연락이 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 왜 연락이 없냐는 메시지, 갑작스러운 안부, 예전보다 부드러운 태도 말입니다. 하지만 이때의 변화는 이미 늦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관계의 중심이었던 신뢰가 이미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이죠. 신뢰는 한번 깨지면 설명으로 회복되지 않는 감정이거든요. 이쯤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조금만 더 잘하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죠. 하지만 착한 사람이 마음을 닫은 뒤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더 이상 기대하지 않고 실망할 준비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상태가 되면 감정의 온도가 사라집니다. 좋아하거나 미워하는 감정 모두 힘을 잃고 관계는 의미를 잃습니다. 그래서 다시 손을 잡을 이유도, 다시 설명할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돌아오지 않는 진짜 이유입니다. 관계를 끊는다는 건 누군가를 버리는 행동이 아닙니다. 나 자신을 보호하는 선택에 가깝습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죠. 그 선택이 성숙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누군가의 얼굴이 떠올랐다면 잠시 멈춰 생각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이유 없이 변한 건지, 아니면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관계를 붙잡느라 스스로를 소모하고 있다면 그 점도 돌아봐야 합니다. 관계는 참고 버티는 사람이 이기는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균형을 맞출 때만 유지되는 약속에 가깝죠. 한쪽만 계속 애쓰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됩니다. 그 시점이 조용할 뿐입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와의 거리가 갑자기 멀어졌다면 한 번쯤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의 배려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는 않았는지, 필요할 때만 찾지는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오래 고민하다가 관계를 정리한 분이 있다면 그 선택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포기가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 자리는 결국 당신을 당연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로 채워질 겁니다. 착한 사람이 떠나는 건 갑작스러운 선택이 아닙니다. 수많은 고민과 확인 끝에 내린 가장 마지막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선택은 흔들리지 않고 쉽게 번복되지도 않습니다. 그 침묵에는 감정이 아니라 분명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아프게 닿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고 나면 관계의 상처는 조금 덜 날카로워집니다. 침묵으로 떠난 사람의 선택을 이제는 다르게 바라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되셨다면 여러분의 경험담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나도 이런 이유로 관계를 정리했다, 혹은 이런 상황 때문에 힘들다 하는 이야기들 함께 나누면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마음연구실이었습니다.